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정책 대결에도 들어갈 태세입니다. 새누리당은 4대 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에 또 시동을 걸었고요. 새정치연합의 혁신위원회는 민생제일주의라는 당론 채택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추 의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새누리당, 이 노동개혁에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 첫 회의를 열었는데 그 위원장이 이인재 최고위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시사하는 바가 있죠? 예, 이인재 최고위원이 전에 노동부 장관을 김영삼 정부 때 지낸 바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가동 중단된 노사정위원회를 재가동해서 그 틀에서 이야기를 하자라는 겁니다. 노사정위원회 뭐 아시다시피 지난 4월에 한국노총까지 참여하다가 한국노총이 그 회의에 더 이상 참여 못하겠다 하고 해서 지금 천만 농성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재가동을 해서 8월까지는 합의를 봐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그런데 그 야당 입장은 다릅니다. 어차피 노사정위원회는 깨졌으니까 국회 안에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자. 여기에는 여야 그리고 정부, 경영계, 그다음에 노동계, 민주노총, 한국노총 다 참여해서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왜 노사정위원회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는 법에 규정된 조직인데 왜 그거를 놔두고 임의 기구를 또 만드느냐? 네. 그거는 지난번 공무원 연금법 개정하면서 사회적 타협 기구를 통해서 갈등을 많이 겪었다라는 그런 반성이 하나. 네. 그리고 여기에 여야 정치권이 끼어들면은 법 처리가 굉장히 늦어질 거다. 국회 선진화법에 막혀가지고 이 개혁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경험 때문에 사회적 대타협 기구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노동개혁 놓고 또다시 여야가 충돌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이게 시간을 좀 끌어갈까요? 아니면 다음 주에 당정청 회의도 당장 열겠다고 하는 게 이제 여당 정부의 입장인데. 일단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어떤 틀 안에서 논의할 것인가 스타트부터 지금 벌써 여야가 격돌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노동개혁에 관련된 그 본 뜻에 관련돼서는 일치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당의 안과 야당의 안을 내서 그 부분에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다툼이 있고 야당 입장에서는 또 이게 또 내년 총선에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게 노동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소위 말해서 지금 대기업에 잘 다니고 계시는 분들, 정규직 근로자들의 어느 정도의 고통 분담을 통해서 신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자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제 지금 소위 말해서 그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정규직 당 종사자 같은 분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지체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런 부분보다는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게 가장 지금 노동시장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정책 대결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이처럼 이제 정부 여당 4대 구조 개혁을 계속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맞서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도 민생제일주의를 이 당론으로 채택하라 이렇게 강력히 공고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봅니까? 그게 야당 혁신위원회에서 나온 거는 이제 정체성 확립에 관한 건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어떤 지금 야당에서 보기에는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 그것을 풀기 위해서 어떤 해법을 찾아야 되느냐, 그것을 당원의 구성원들이 어느 선에서 동의를 하느냐, 그 공감대를 만들어가자는 것이 정체성인데, 네. 어제 혁신위에서 만든 정체성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겁니다. 복지 확대, 네. 복지 확대와 그 다음에 증세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조하에서 민생 복지 정당을 추구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당내에도 비판이 있고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왜 안보 문제가 빠졌느냐라는 겁니다. 정당에서 가장 핵심이 이런 복지 문제, 민생 문제랑 안보 문제인데, 네.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일단 비판을 받는 그 요소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혁신위가 좀 너무 좌클릭된 거 아니냐라는 당내 시각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나름대로 상당히 그 폭을 너무 넓히지 않고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보였습니다만은, 그런 안보 문제를 너무 무시했다라는 비판은 받아서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미국을 방문하고 이 김무성 대표 뭐 연일 또 큰절을 2번이나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여당 대표로서 외교 의전상 참 보기 드문 그런 걸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또 외교와 관련해서 우리에게는 역시 중국보다는 미국이다. 미국은 대체할 수 없는 불가능한 독보적인 동맹이다. 이걸 너무 이제 강조해서 또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당의 차기 지금 대권 주자 가운데 가장 지금 유력한 후보인데 그래서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번에 가서 하신 행보들을 보면 보수층 결집을 위해서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자라는 취지를 계속 강조를 하셨던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중국보다는 그래도 미국이 대체 불가능한 우방이다라는 얘기를 하신 건데 사실 그거는 미국에서니까 그렇게 하셨던 것 같고요. 일단 처음부터 그러니까 큰절을 올렸던 것, 그 6.25 참전 용사들의 큰절을 올렸던 것은 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젊은 층들에서는 아니 그래도 우리나라 그 여당 대표가 가서 미국 사람들한테 큰절하는 건 너무 이거 사대주의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 본인 김무성 대표도 훨씬 어른들이고요. 한국에 직접 와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뭐 피를 흘리고 그런 분들에게 절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김무성 대표 행보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남북 관계나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보수층들이 가장 원하는 것, 그러니까 최소한 집토끼부터 확실히 잡는 그런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정치권 소식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